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며 안도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좋았지만 유럽 증시의 분위기마저도 좋았습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면서 지수 흐름부터 함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스톡스 50 지수 살펴보시면 0.72%로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4,39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마감때까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반등한 가운데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이렇게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에서 CPI에 이어서 PPI까지 둔화가 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이 PPI 같은 경우에도 고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PI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올랐다고 밝혀졌는데 이는 5월의 수치 그리고 월가의 전망치보다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네, 원유도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1.93%로 2% 가까이 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77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탄력을 더욱더 받아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CPI가 발표가 된 데 이어서 PPI까지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이 되면서 이렇게 원유 가격까지 올랐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를 잠시 잊었지만 영국에서도 이번에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안도하는 분위기가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전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 6월 생산자 물가 역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속에 뉴욕 증시가 4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8, S&P 500은 0.8, 나스닥이 1.58%,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는 전달보다 0.1%가 상승해 예상치였던 0.2%를 하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0.1%가 오르는데 그쵸. 전달에 0.9% 상승해서 크게 낮아졌으며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로는 0.1% 올라 2021년 2월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9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높아졌고 오늘 채권 선물 시장에서 9월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약 11%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건설, 소재, IT 업종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였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3.86%,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0.7%가 하락했으며 오늘 비트코인이 5% 이상 급등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밥 아이거 CEO 임기가 2026년까지 연장되고 그동안 ABC 방송과 ESPN 등 TV 사업부 매각 가능성을 언급한 월트 디즈니가 오늘 0.36% 상승했으며 최근 주가의 급등을 이유로 증권사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기존의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애리조나주 기반의 온라인 자동차 매매 업체 카바나는 8.25%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데이터 트랙 리서치가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전 랠리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느리며 향후에도 더 진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터 트랙은 현재 주식시장이 느린 랠리 모드를 보이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2022년 10월을 저점으로 향할 때까지 향후 3개월간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현재 증시에서 주요 지수 급등세를 1990년과 2002년, 2009년,
2020년에 시작된 4번의 이전 강세장 사이클과 비교한 결과 두 가지 유형의 랠리가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 가지 유형은 2009년과 2020년 강세장에서 보여줬던 혈기왕성한 랠리이며 또 다른 유형은 현재 느린 랠리에 속하는 것으로 1990년과 2002년 강세장에서 S&P 500이 바닥에서 185일의 거래일 후 약 39% 상승한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는 최근 66거래일 동안 1.3%가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약세장 저점 이후 약 35%가 상승한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저점에서 60% 이상 상승한 2009년과 2020년 강세장보다는 지난 1990년과 2002년의 강세장이 더 가깝다면서 이 같은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매파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현재 시장은 느린 랠리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4%가 급감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수입액도 감소하며 디플레이션을 비롯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해관 총수는 6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4%가 감소한 2,853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전달의 증가율이었던 마이너스 7.5%와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9.5%를 모두 믿던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기간인 2020년의 1월과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중국의 2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가 감소한 2,147억 달러로 이 역시 전달과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것이었는데요. 수입 증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7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달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전망치였던 939억 달러에는 역시 미치지 못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겪고 있어서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구매 수요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연 3%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이것은 수십 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전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트위터에 맞서기 위해 내놓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스레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의 직원들 역시 상당수 스레드에 가입했고 트위터의 현직 직원 133명을 대상으로 구직 플랫폼 링크드인 계정으로 조사한 결과 4분의 1에 해당하는 31명이 이미 여기에 가입한 상태였다고 데일리 비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스레드는 지난 5일 출시된 지 닷새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했고 이 같은 속도는 지금까지 나온 앱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챗GPT는 2달 만에, 틱톡은 9개월, 인스타그램은 2년 반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오늘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1.3%가 상승해 313달러 40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 잠정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65.6이며 이어 노동부의 6월 수출입 가격이 이어지고 JP 모건 체이스를 시작으로 블랙록, 시티그룹, 웰스파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에릭슨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일제히 상승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2,59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전일 시장 반도체주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1%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13% 하락한 11만 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를 향해서는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에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SP 시장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관심을 받았다는 점까지만 언급을 하고 반도체 이야기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기전자 섹터 살펴보시면 전일 시장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1.5% 올랐고요. 54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SDI는 LG 에너지솔루션보다도 더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 3.77% 올랐고요. 71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도 2.6% 오른 67만 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한 탄력을 받아나간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2차 전지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셀업체들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겹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우리나라에서도 호재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민관 드림팀을 형성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가 2030년에 2차 전지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해서 민관 협의체를 꾸렸다고 밝혀졌는데요. 2차 전지 분야 R&D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수요를 상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온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에도 더 가속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비춰지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부진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을 좀 더 길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욱더 개선이 될 만한 가능성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증권업계 분석가들의 평가도 살펴볼 수가 있어서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전 코스피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이 2.3% 올랐고요. 15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중에 더욱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16만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16만 2,200원의 고점을 터치한 이후에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세 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 상장 3사인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을 위해 이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합병 결의가 이뤄지고 연내에는 합병 완료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의 합병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이에 따라 셀트리온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됐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바이오 기업인 리커전의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5천만 달러, 하나로 봤을 때 약 64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일 시장에서는 미국의 CPI가 둔화가 됐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대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893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우선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반도체주들 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냈고요. HPSP 7%대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ISC가 11.32%, 심택이 3%, SFA 반도체도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나머지 이렇게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전일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켜줬고요. 또 CPI 둔화로 인해서 두 번의 금리 인상보다는 7월에 금리 인상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점쳐진 것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ARM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엔비디아가 새로운 성장기에 진입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엔비디아 쪽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관측이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이 AI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AI 반도체 수요 또한 폭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원전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주들 중에서도 전일시장 BHI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9.92% 상승한 11,16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막판에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장 중반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막판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BHI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둔 원자력 분야 첫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힘을 입으면서 BHI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주들 쪽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요. 앞으로 이 방위 산업과 원전 세일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이 경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섹터로 제약바이오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들 함께 이렇게 강한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요. 그 안에서 개별적인 호재에 따라 움직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EDGC인데요. EDGC 종가 확인해 보시면 13.31% 상승한 1,83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장 초반에는 더욱더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2,000원 선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2,075원의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윗꼬리를 단체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EDGC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주는 항암 물질의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고요. 따라서 주가도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형성을 됐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